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그거 아닌데요? Always remarkable Palisade. 네, 저 진행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간은 방해. 아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저만의 온전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개입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러면 네. 혼자 하고 계세요. 저희 나갈게요. 아, 꼭 이런 식으로 강수를 두더라.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해주세요. 네, 18번째 에피소드 저희 팟캐스트 엔카TV의 메가 히트 콘텐츠 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네, 짧게 소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딜러정입니다. 딜러는 아니고요. 엔카 매거진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네, 저는 큐피디입니다. 영상 콘텐츠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엔카TV의 얼굴을 맡고 있는 곤절로입니다. 나가. 네, 저희 오늘은 시작해야죠. 이제. 아, 내가 또 읽을 거 있어. 아직 이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이거 내가 뺏길까봐 지금 내가 엄마 조선의 레인지로보다 당신의 영역을 찾아서 펠리세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봐 조선의 나 지금- 레인지로보다 우리한테 그러는 줄 알고. 내가 봐 이러길래 저 쫄아가지고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냥 저 혼자 달리면 되죠 이제. 두 분이 하시면 돼요 이제. 저 이제 한 20분 동안 또 혼자 주구장창 떠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 이거 20분이나 되나요 이거? 펠리세이드가 아무래도 완전한 신차잖아요. 뭐 연식 변경이나 특정한 등급이 추가된 게 아니라 완전한 신차다 보니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일단 오늘의 목차는요. 네. 목차 좋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이미 펠리세이드의 가성비가 좋다는 말은 아주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왜 좋은지, 뭐가 어떻게 달려있기에 좋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네. 이게 첫째. 둘째는 기본형, 즉 익스클루시브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클루시브를 사겠다면 어떤 옵션을 넣으면 좋을지, 이게 둘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급형이죠. 프레스티지에서 어떤 옵션을 넣어서 어떻게 사면 좋을지에 대해 언급을 하고, 그리고 간략히 디젤을 살까요? 가솔린을 살까요? 네. H트랙을 넣어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겠죠 아무래도? 목차가 긴데 지금. 자, 일단 우선 펠리세이드는 가성비가 왜 좋은가? 이 차가 산타페의 어떤 고급 버전 또는 롱바디 버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산타페보다 확실하게 우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혹시 곤잘로 알고 있나요? 아, 예, 표정으로 말하니까 녹음은 안 되네요. 자, 일단 산타페가 무릎 에어백이 빠진 총 6개의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아, 네. 뒷자리엔 사이드 에어백이 없이 커튼 에어백만 달립니다. 네. 반면 펠리세이드는 무릎 에어백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사이드 에어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는 6개의 에어백이 달리는 반면 펠리세이드는 9개가 기본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죠. 그리고 테일램프가 기본이 LED 사양인데, 사실 현대기아가 방향지시 등에는 LED를 되게 안 쓰잖아요. 네. 되게 인색했는데 펠리세이드에서는 앞뒤 모두 LED 방향지시 등이 기본입니다. 스마트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패들 시프트, 3존 타입의 프로토 에어컨 전부 기본이고, 그랜저 19마이부터 들어갔던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도 기본입니다. USB 충전기 5개나 달려있고, 블루링크를 넣지 않아도 원격 시동을 지원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인조가죽 이런 네. 여튼 가죽 시트도 달려있고,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아도 8인치 모니터도 달립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값이 3,475만 원, 가솔린 기준으로. 진짜 완전 가성비의 펠리세이드네. 가성비.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달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언급을 빠뜨렸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도 달려 있는데도 이렇게 큰 차가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
가성비 좋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팰리세이드를 살 때 어떤 등급을 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가 있는데 일단 둘째 아까 말씀드릴 게 익스클루시브였잖아요. 네.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절대 넣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절대 넣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 부분 그냥 넘어가시고 프레스티지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익스클루시브에서는 못 넣으니까 그렇죠. 곤잘로가 지금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를 피력했습니다. 계속 표정으로 나 한번 시켜주세요. 근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천연 가죽 시트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 인조 가죽 감싸기 이런 좀 고급감 끌어올리는 그런 디테일들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후측방 모니터도 달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저 퇴근하겠습니다. 몇 개 더 있잖아요. 또 뭐 있나요? LCD 계기판도 달 수 없고요. 음. 후석 도어에 수동식 커튼도 달 수 없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도 달 수 없고 3열을 전자동으로 접는 기능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곤잘로와 제가 언급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익스클루시브 건너뛰시고 무조건 프레스티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도 돼. 나 가성비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집중하세요. 뭘 추천드리냐면 우선 내비게이션은 넣으셔야겠죠. 네. 이거 넣어야 네. 되죠. 이게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네. 모니터 사이즈가 10점 몇 인치죠? 10.25인치. 네. 엄청 크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비율을 밀 건가 봐. 그쵸. 앞으로 좀 더 커지겠죠. 소울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스마트 센스도 사실 뭐 거의 이제 필수죠. 네. 또 스타일도 무조건. 사실 필수잖아요. 그쵸. 이 차에서. 네. LED 헤드램프하고 20인치 휠은 사실 필수거든요. 팰리세이드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컨비니언스도 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컨비니언스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동 테일게이트 때문에. 차가 또 엄청 크니까 이거 없으면 내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트렁크도 분명히 무거울 거고 어떤 분은 손도 안 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높이가 1750mm면 진짜 여성분들은 손이 안 닿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1750mm면 제 키입니다. 죄송합니다. TMI. 자, 여튼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옵션들 필수 권장 옵션,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스마트 센스와 스타일과 컨비니언스를 넣으면 값이 3,873만 원입니다. 가솔린 기준으로. 그러면 프레스티지하고 157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애매하네. 네, 애매하죠. 진짜 애매해. 여기에서 끊고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익스클루시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종 세트 넣으셔서 가성비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에다 디젤 값 조금 보태셔가지고 4천만 원대 네, 끊어서. 그럼 딱 4천만 원에 끊을 수 있겠죠. 그렇죠. 4천만 원에 사실 이렇게 옵션이 많이 달린 대형 SUV를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스클루시브에서 4종 세트를 하면 3,873만 원이야? 그런데 프레스티지하고 157만 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뭐가 더 들어가 있길래 157만 원 차이가 날까? 네. 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익스클루시브에 달려있는 장비와 4종 세트와 앞면 UV 글라스, 7인치 LCD 계기판, 아까 곤잘로가 언급했던 인조가죽 감싸기, 실내 고급화죠. 네. 그리고 자동 성해 제거 기능, 레인 센서, 오토 와이퍼죠. 무엇보다 천연 가죽 시트. 그래서 157만 원 차이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여섯 개 항목이 네. 더해져요. 프레스티지를 가면. 그래서 여차하면 사실 프레스티지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라면 딜러정이라면 네. 이 프레스티지에 69만 원짜리 패밀리 옵션을 넣어서 살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 추천. 네, 이게 오늘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프레스티지 4,030만 원에서 4,080만 원 정도의 69만 원짜리 패밀리 옵션을 넣으셔서 구매하시면 상당히 가성비도 좋고 탈만한 팰리세이드가 된다. 네. 패밀리 옵션에 뭐가 있는지 주요한 것만 곤잘로가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앞좌석 파워 시트가 전부 들어가고요. 원래도 전동 시트인데 그 바닥 쪽 허벅지 받침이 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허리 받침이 위아래 방향으로도 조절이 됩니다. 이 차이예요. 원래도 전동 시트예요. 네. 네, 계속 가시죠. 그리고 뒷좌석에 수동식 도어 커튼이 있고 3열이 전동식으로 접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 기술로 안전하차 보조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도 들어갑니다. 네. 결정적으로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네. 69만 원에 이렇게 많은 걸 줘요. 완전 이건 갓 해자 갓 성비. 그러니까요. 저라면 프레스티지에 패밀리를 넣어서 살 것 같고 조금 더 저보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테크 추천드리고 싶고요. 테크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이 아니라 서라운드 뷰 모니터 때문에. 차가 네, 크니까. 차가 크니까 골목길 다니실 때나 그렇죠. 주차장 진입하실 때 이걸로 한 흠집 2번만 막아도 177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패밀리 옵션은 필수로 추천을 드리고 테크도 권장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셀렉션도 한 번쯤 뭐 고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내장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막 제네시스급이에요 하시는데 걔네들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디자인 셀렉션이 달려있는 모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여러분의 기대에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얼마 안 하고 사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이건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이 차가 일단 모든 옵션을 때려 박아도 4,904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대형 SUV 치고는 진짜 싸다. 그리고 사전 계약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설령 내년에 출고된다고 해도 개별 소비세 3.5% 적용도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 현대하고 아무 상관 없고요. 현대 돈 받는 것도 전혀 없는데 정말 이거는 좀 약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PPL 할 건가요? 우리 오늘은 네. 2차 헛대 모카 서비스에 대해서 네. 그럼 그 PPL인가요 그거?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 왜 페이스북이나 뭐 얼마 전에는 인스타에도 올라갔었다고 하고 네. 각종 커뮤니티에 보시면 엔카이 약반 자동차 평가라는 거 보셨을 텐데 그거 사실 제가 쓴 겁니다. 딜러정이 쓴 거고요. 제가 2년 전부터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맡아오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의 한 9할 정도, 9.5할? 9.5할 이상하다. 95% 정도는 제가 쓰고 있고 한 5% 정도는 곤잘로가 지금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죠. 그 서비스가 사실 뭐 그냥 단순한 자동차 시승기나 리뷰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차를 고르시고 사실 때 뭔가 좀 그 컨텐츠 하나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진과 정보와 재원 그리고 가격, 중고차 매물에 대한 브릿지까지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는 통합 자동차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동안은 좀 약간 너무 재밌다, 유쾌하다 정도의 반응만 있었는데 이제 좀 오셔서 실용적으로 사실 근데 되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시죠.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시죠? 하루에 2만 명 정도. 네, 하루에 우리 2차 헛대 모카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이 2만 명? 네, 2만 명. 일평균 2만 명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더 사랑해 주세요. 3만 가자.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 고르시는 분들이 H트랙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와 그리고 디젤을 사야 돼 가솔린을 사야 돼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네. H트랙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H트랙이 산타페 TM에 비해서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지금. 네. 그 이유는 험로 주행 모드가 추가가 돼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타페하고는 조금 이 차는 경우가 다른 것 같죠. 험로 주행 모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웬만하면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저희 엔카닷컴 시세를 봤을 때 이런 대형 SUV에서는 사실 4륜구동이 중고가에서 거의 보전을 합니다. 네. 나중에 파실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트랙은 경제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쪼들리시는 게 아니시면 웬만해서 왜 웃으세요? 표현이 너무 웃겨서. 그리고 돌아와서 가솔린과 디젤과의 차이. 네. 일단 팰리세이드가 신기하게도 디젤과 가솔린 간의 값 차이가 되게 적어요. 147만 원입니다. 네, 보통 산타페가 한 28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우리 딜러 정할 때 다뤘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여러분. 납니다. 네, 저희 컨텐츠 다시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 번 발행하면 다시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SUV들에 비해서 가솔린과 디젤 간의 값 차이가 적은 편이니 네. 디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디젤차 정책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클린 디젤 없어졌고. 요소수도 또 넣어줘야 되고 뭐 연료 필터도 좀 더 꼼꼼히 관리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이 3.8리터여서 자동차세가 디젤 쪽이 현저히 좀 저렴하게 먹히고 한 30만 원 정도 쌀 겁니다. 네. 그리고 연비가 가솔린이 리터당 9.3km, 디젤이 얼마죠? 네, 곤잘로 지금 막 컨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웃시라고 지금. 디젤은 12.6km/리터입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 디젤이 더 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실질 연료비 차이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디젤과 가솔린 간의 150만 원의 값 차이는 금세 연비로 상쇄는 될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차를 그리 많이 주행 안 하시고 풍요롭고 조용하고 부들부들한 가솔린 SUV로서 굴리고 싶으시면 과감히 3.8리터 가시고요. 네. 사실 3.8리터 대형 SUV 치고 연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9.3이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실용적이고 산타페의 어떤 대체제, 업글, 그냥 평범한 SUV로서 굴리실 거면 디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라면 무조건 가솔린. 이제 번외편 가야죠. 어떤 거죠? 이 차에 대해 지금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주차장 좁은 사람들 사지 마라. 맞아. 맞아. 도로 좁으니까 사지 마라. 도로도? 도로 좁으니까 나오지 마라. 서울 작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약간 수치 말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렉스턴 눈으로 봤을 때 커 보인다는 거죠. 아 눈으로 봤을 때 네, 부피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커 보인다는 거지. 이게 G80보다 10mm 짧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휠 베이스는 110mm나 짧아요. 물론 전륜 구동이지만. 네. G4 렉스턴이 1950mm잖아요. 네. 맞나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구차는 뭐 주차하기 힘들다. 겨 나오지 마라. 막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팰리세이드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여러분. 네, 탈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3열까지 있어서 그런가? 디자인 그렇죠. 약간 좀 식빵 네. 같은. 네? 이런 식빵? 높이도 G4 렉스턴보다 낮아요. 진짜요? 그래요? 네, 1750mm잖아요. 엄청 높아 보이는데. 산타페보다 고작 50mm 높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1700mm니까. 그러니까 막상 자대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주로 접하시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큰 거를 지금 한국에 팔겠다는 거냐? 너넨 이걸 사겠다는 거냐? 우리 아파트 주차장 좁다. 겨 나오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네. 나도 그런 댓글 쓴 것 같아. 네. 잡았다요 너무. 네. 카니발이랑 지포 렉스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저기 심해로 내려가서 심해어가 되겠죠. 아니 사실 뭐 카니발은 6명이 타고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래도 수요가 물론 뺏기긴 하겠지만 크게 뺏기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격탄은 진짜 지포 렉스턴이 맞을 거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산타페 TM하고 소렌토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팀K 같은 느낌도 사실 네.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산타페 계약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심지어 애 하나 없는 미혼인 젊은 남성분들도 나 팰리세이드 가야겠다.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큰 것도 좋아하니까. 이게 USB 충전 포트가 많아서 그런가 요새 좀 핸드폰을 5개나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무슨 드립이죠? 그거 있잖아요. 요새 그 좋아하는 연인이랑 충전하러 갈까 이가 자 이거 꼭 살려주시고요. 분위기 가뿐. 아 그리고 이거 이정현 기자한테 되게 강추할 만한 차네요. 왜요? 여자친구 5명이어서 핸드폰 5개 쓰는데 팰리세이드 사면 5개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데요 이거? 저 오늘 2주년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